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례 6이죠. 내담자가 상담 중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의에 앞서 또 한번 큰 그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할 때 구조화가 필요하다. 구조화는 뭐라겠죠? 관진목 개평이다. 관진목 개평. 이런 여러분 구조화를 머릿속에 넣고 답변을 하면 좋습니다. 관은 뭐예요? 관계 형성이다. 관계 형성, 친밀감 형성이다. 친밀감 형성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공감이다. 공감, 수용, 이런 것들로 첫 출발을 가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진단 및 평가.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내담자의 목표를 설정한다.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할 것인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개입한다. 개입. 목표 설정 개입은 상담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을 할 것인지, 개인주의 상담을 할 것인지, 형태주의 상담으로 할 것인지, 실존주의 상담을 할 것인지, 현실주의 상담을 할 것인지, 인지정서 행동, 합리정서 행동 이론으로 상담할 것인지, 인지치료로 상담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넣어도 돼요. 이거는 꼭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개입 을 해서 내담자를 평가하고 종결까지 안내한다. 이런 흐름을 갖고요. 관계 형성 및 진단 평가는 여기를 이제 서론 단계라. 서론, 여기는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 삼박자 이론. 이 삼박자. 서론, 본론, 결론, 삼박자. 또 삼박자 중에서도 이렇게 딱 두 개 해서 4분의 3박자. 우리 요즘 트로트가 대세지 않습니까? 트로트도 우리 정서에 잘 맞는 리듬이라 친근감 있는 거예요. 4분의 4박자 내지 4분의 3박자. 짜자잔 짠짠 짜자잔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선율이 흘러가야 여러분 듣기도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답변도 3박자.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이렇게 운율을 따라서 한 번 더 갈까요? 짜라란 짠짠 짜자잔 짠짠짠짠 짜자잔. 좋습니다.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답변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화의 틀을 갖고 있으면 훨씬 자신감이 생기죠.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즐기시면 됩니다. 면접은 답변을 잘하고 정확히 답변을 하고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하고 이런 답변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이 생각하니까 자꾸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타당도 있게 객관성 있게 주저리 말짓기 하면 합격이다. 면접은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답변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이상한 답변을 하는 사람. 질문에 당신이 상담자라면 침묵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침묵하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비둬야지. 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죠. 이렇게 이상한 답변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거죠. 왜? 상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당신이 상담자라면 침묵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침묵은 금이니까 금 비싸겠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탈락이다. 또 아무 대답을 못하는 사람. 그냥 침묵. 이러면 탈락이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다.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걸 가려내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대답할 필요, 이것만 해당이 안 되면 돼요. 그럼 합격은 뭐예요?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엉뚱하게 대답을 안 하면 된다. 세 번째,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죠. 이런 거 합격입니다.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리허설 연습을 하는 거죠.
강의를 들었는데 뭐 당연히 합격이겠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여러분 즐기십시오. 한 번 더 갑니다. 면접은 뭐예요? 얼마큼 대답을 정확히 하고 얼마큼 대답을 잘하고 얼마큼 대답을 똑똑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 엉뚱하게 대답하는 사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발상 아주 쉬울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면접에서 그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보면 면접 실질적인 이렇게 면접을 실질적인 면접이 아니라 예행 연습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면접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다운을 받아놓은 걸 우리 청준모 카페 우리 실무 자료에 제가 오늘 촬영을 마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접 사례를 보시면 그 사례의 질문이 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PD라면 내가 막 무한도전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막 이런 사례를 갖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갖고 장황하게 말을 하고 정영돈 씨는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떨려서 불안해하고 또 하하는 너무 또 가볍게 얘기를 하고 또 노홍철 씨는 너무 또 좀 막 그게 말이죠, 이겠습니다. 막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각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례 연구 면접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떻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좋은 샘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주 재밌게 보십시오. 재밌게 보시고 반면교사 역지사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청림목 카페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합격.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흐름을 가보겠습니다. 침묵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침묵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생각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침묵할 때는 기다려준다.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침묵일 때는 기다려주고 침묵이 불안해서 생기는 경우는 인간적으로 이해와 관심과 따뜻함을 보여줘서 공감 능력을 해준다. 내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을 끊은 다음에 불안을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불안 감소를 뭐 이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없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불안 감소 기법을 통해서 먼저 근육 이완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안정을 시켜서 답변을 유도시켰습니다. 뭐 이러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외우면 안 돼요. 내담 침묵의 원인을 생각하고요. 내담자가 뭐 생각을 한다든지 생각의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침묵일 때는 미소를 띄우면서 기다려주고 또 불안 때문에 생기는 침묵이라면 근육 이완이나 이렇게 심호흡을 통해서 내담자의 따뜻함을 이끌어내서 내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말로 어디서 배운겨?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겨? 뭐 이렇게 하면 속으로 청준모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 대한 저항일 경우에는 저항 상담자가 저항일 경우 왜 저항을 하는지 원인을 판단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정서 미탐색, 무시, 주어소문에 급히 다루지 않은 이런 실수에 상담자 실수, 내담자의 몰리에 무리한 변화 시도 또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이런 내담자의 상담자의 입장을 체크해서 내담자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라프 형성과 친밀감 형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차 한 잔을 권하면서 친밀감 형성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답변하면 이 면접은 얼마나 재밌어요.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주저리 저항의 의미면 저항의 의미를 생각하고 상담에 불만이 있는지
뭐 어떤 문제가 저하겠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뭐 상담의 구조화를 재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친밀감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상담의 구조화를 재편성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시도하겠습니다. 아우 그래 그렇지. 아우 또 어디서 배우기요? 이렇게 또 좋지 않습니까? 사례 7 갑니다. 내 남자가 상담 중에 슬픈 감정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어.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꿀꿀꿀 너무 슬퍼. 계속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하냐? 그러면 슬픈 감정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준다와 기다려주고 또 슬픔을 공감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슬픔을 완화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해와 수용적인 말을 해준다. 슬플 때는 우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실컷 우세요. 그래서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을 통해서 내 남자의 눈물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눈물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다음에 내 남자의 공감과 수용을 통해서 내 남자의 내면 세계를 끄집어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배운 거 다 통하는 거 그래서 끄집어내서 무의식에 어떤 슬픔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현실적인 슬픔이 무엇이는지 훈습을 통해서 제가 내 남자의 슬픔을 끄집어내서 공감과 뭐 이해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짧게 딱딱 끊어서 포인트만.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오케이. 자, 뭐 울 때 그만! 또!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어디라고 여기서 울어요? 여기 뭐 지금 본인 안방인 줄 아세요? 이러면 이제 뭐 탈락이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감정을 말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고 글짓기 하는 겁니다. 말짓기. 그래서 내 남자가 슬픔의 감정이 눈물이 날 때는 슬픔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릴 때까지 정화작용을 받아주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내 남자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유도시키겠습니다. 아우 아주 좋아.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오겠죠. 평소 내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뭐 상담 진행 중 자기 표현,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지도한다. 그래서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수정하는 뭐 행동을 자기 표현 훈련 또 불안을 해소시키는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불안을 역제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역제지시키겠습니다. 한마디 딱 하면 뭐 뽕 가겠죠. 슬픔에 대한 이유를 듣고 적절하게 개발한다. 뭐 이런 뭐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김장철입니다. 김장 담는 것처럼 이렇게 쫙쭉 버무리는 거예요. 재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픔에 대한 이유를 듣고 적절히 개입,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김장 재료예요. 뭐 고춧가루, 미원,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버무려서 아름다운 김장이 나오도록 버무린 거예요.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좀 짜면 배추를 더 집어넣고 싱거우면 고춧가루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막 비비면 다 김치예요. 그래서 편하게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8 갑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내 남자가 자신이 항상 옳고 남이 문제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남 탓이다. 남 탓은 뭐예요? 남 탓. 우리가 배운 거 써먹죠. 투사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투사. 남의 탓을 하는 것은 투사. 투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다. 그래서 우선 내 남자가 불평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해요. 항상 첫 끝발은 공감하고 이해해요. 남 탓하면 안 되죠. 그거 아주 그냥 정신머리를 싹 잘라버려야 돼요. 이러면 상담자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일단 공감하고 싫더라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상황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첫 끝발이에요. 짜자잔 짠짠 짜자 박자 첫 끝발. 내가 심지어 열등감의 상처를 알아본다. 그래서 왜 투사 행위를 하는지 열등감 상처 무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좀 써먹으면 무의식 자유연상이나 꿈의 분석을 통해서 내 남자가 왜 투사하는지 무의식의 열등감과 상처를 끄집어 내겠습니다. 아주 좋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미해결 감정을 해소시킨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감정에서는 미해결 감정 이건 형태주의죠. 미해결 감정을 해소시켜서 문제점을 추억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뭐 나 전달법을 아이 메시지죠. 그래서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처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배운 거 게스탈트 그 형태주의에서 양파 껍질 벗겨낸 듯이 내담자의 자리잡고 있는 공포증, 뭐 거짓증, 공포증, 이런 뭐 곤란증, 내적 파열증, 외적 파열증 이런 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내담자가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정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아주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김치 담는 것처럼 섞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요. 사례가 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중에 갑자기 밥을 사달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우리 아까 배웠죠. 사생활에 관련된. 그래서 밥이 뭐가 먹고 싶은지 욕구에 반응하고 진짜 배가 고프면 밥을 살 수 있겠죠. 맨날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뭐 대충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 보시고요. 경제적 빈곤으로 식사를 종종 그렇게 되는 경우는 1, 2에는 식사를 제공한다. 또는 복지 관련 시설과 연계해서 지원책을 알아본다. 이게 아름다운 답이에요. 한두 번은 밥을 사주고 정말로 어려우면 지역 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 10갑니다. 상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종결하려고 하는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계속해서 종결이 안 돼 빨리. 상담 더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담자가 상담자의 호의를 끼고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 항상 첫급 발언 공감, 수용. 똑같지 않습니까? 공감, 수용, 친밀감. 이걸로 시작을 해서 뭐 상담 종결 2, 3회 앞에 종결 단계에 따른 내담자의 정서를 취급하고 미리 종결을 알려준다는데 진짜로 종결하기 싫으면 1, 2회 정도 연장해서 종결 준비를 시킨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 같고 1, 2회기 더 연장해서 내담자의 정서를 취급하고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담자의 보호자 대처예요. 내담자 보호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을 진행 중인 부모가 와서 상담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상담 필요 없어요. 이제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 중단을 원하는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담자를 먼저 부모를 상담하고 내담자를 대신해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엄마 아빠 상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대신 얘기하는 것인지 또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내담자와 상담의 지속 여부를 타진한다. 이게 포인트죠. 부모가 얘기를 할지라도 내담자와 지속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부모의 의견에 동의할 경우는 상담을 종결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상담을 지속한다. 이럴 경우에는 부모 상담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상담을 지금 필요로 하니까 부모님이 좀 일을 하시고 어떠한 문제점 있으니까 부모님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부모 상담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상담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상담이 끝나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겁니다. 효과. 저는 그래요. 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 언어적으로 효과는 아니에요. 요즘은요. 효과라고 그래요. 효과. 그렇게 효과라고 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상담 이후에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효과만 어떻고 효과면 어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다.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의 종결 의사가 확고할 때는 내담자에게 부모가 그만두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겠죠. 이거 하고 내담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2, 3회 정도 상담을 더 실시해서 종결 준비를 시킨다. 그래서 요 문구를 많이 여러분 쓰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상담이 종결할 상황이 되면 1, 2회 정도 2, 3회 정도 상담을 더 실시해서 종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뭐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뭐 부모가 종결하라면 뭐 내가 힘이 있나요? 종결해야죠.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면접을 들어가서 이상한 대답만 안 하면 된다. 엉뚱한 대답을 안 하면 된다. 아무 말도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례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감 잡을 거예요. 대충 어떻게 질문하면 어떻게 받아치고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감 잡았어.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감 잡은 분들은요, 우리 청주모 카페 댓글에다가 감 잡았스 면접 이렇게 댓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감 잡았스 쓰는 분들 100% 합격입니다. 센터 상담실로 학생 내담자를 데리고 온 어머님이 상담으로 과연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한다. 상담으로 진짜 도움이 될까요? 이럴 경우는 도움 되겠죠.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도움이 당연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담하면 안 되죠. 요거를 조금 부드럽게 포장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내담자의 문제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향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려줘서 긍정의 표현을 한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한다. 그래서 상담 경력이나 능력 몇 가지 성공적이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아주 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주십시오.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마음이 아픈 건 우리 상담사에게 맡기십시오.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요. 사례 3 갑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학생 남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상담 중에 한 이야기를 고르며 기분이 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의 고양된 감정을 일단 진정시킨다. 항상 첫 끝발은 진정, 안정, 친밀감. 친절한 태도로 급히 찾아온 것을 이해하듯이 반긴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음료수를 권하고서 한 박자 쉰다.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경청하고 해명한다. 상담자의 발언에 전후 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내담자 상담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표현을 합니다. 불쾌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달래주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상담 중에 거론되었던 내용이 비밀 유지를 당부한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런 일에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거는 상담 내용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이렇게 해서 당부한다라고 보면 될 거죠. 물론 비밀의 한계는 있겠죠. 비밀 유지 한계. 그건 또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밀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비밀 유지 한계를 또 설명을 하고요. 항상 비밀 얘기 나오면 이렇게 비밀 유지를 당부한다고 하지만 항상 윤리강령, 비밀 유지를 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폭행, 또 전염병, 이런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윤리강령을 얘기해야겠죠. 사례 4갑니다. 내담자의 부모가 상담자에게 아직 아이를 양육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 육아 상담인데 나이가 뭐 어린데 네가 뭐 애를 낳았어? 네가 뭘 한다고 상담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의 걱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항상 첫 끝발이죠. 그때 감 잡았잖아요. 첫 끝발은 항상 공감으로 시작하자. 공감, 라포 형성, 수용, 인정 이걸로 시작하면 말꼬리가 열려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훈련된 전문인임을 인식한다. 제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담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의 관점을 부각한다. 다른 남자 부모들이 보이는 상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로 말꼬리를 잡아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합니다. 내담자의 부모가 상담자가 속한 센터에 찾아와서 다른 상담자로 변경해. 여러분 카페에 또 내담자의 부모 붙자 빠졌네요. 이렇게 이런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딱 봐도 부모가 그럼 여기다 뭐 모모가 들어가겠습니까? 부모가 들어가겠죠. 달라고 요구한다. 이럴 때는 당신이 상담센터의 소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소장이에요. 우선 감사, 방문의 감사를 표시하고
안내하고 뭐 커피 대접을 한다든지 뭐 과일을 한 박자 시간을 버는 거예요. 현재 상담자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일을 물어보고요. 또 상담센터의 소장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보고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고. 불평사항 해당 사항과 협의하고. 상담사가 협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면 다른 상담자를 바꿔주고. 그래서 이런 해보다가 정말로 내담자의 부모가 또는 내담자가 상담사를 바꿔달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바꿔줘야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사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 상담을 하다 보면 역전이가 생겨요. 역전이의 해결책 뭐예요? 상담사가 자기 분석을 한다. 자기 분석 및 교육 분석을 통해서 역전이를 알아보고 또 상담사의 스승님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위임한다. 다른 상담자에게.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상담사와 잘 얘기해서 해결을 한다. 다시 한번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뭐예요? 다른 상담사에게 위임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6갑니다. 한부모 가정의 남자 중학생 내담자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 상담사를 변경하는 남자 중학생이니까 남자를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서를 공감해 준다. 항상 달래주는 겁니다. 상담사는. 그 다음에 남자 상담사가 내담을 잘 교육시키고 지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이해한다. 상담자의 역할을 설명해 준다. 역할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다. 그래도 저는 남자 상담자가 좋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상담자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끝까지 아니라니까요. 남자 여자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대답을 하면 될 것 같다. 여기서는 남자가 꼭 상담을 해야 된다. 여자가 꼭 상담을 해야 된다. 남자 여자가 구분 없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대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대처. 처음에는 어머니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부모가 자녀 상담에게 자주 개입하라고 한다. 자꾸 개입해요. 이게 지나친 개입도 병이에요, 병. 제가 여름에 배드민턴 올해는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을 때 배드민턴을 치고 아파트 광장에서 호프 한 잔을 하는데 부모 엄마 모임이 쫙 왔어요. 엄마 모임. 엄마 모임인데 여기 대빵 엄마가 있는 것 같아. 회장 엄마인 것 같아요. 쫙 얘기하는데 바로 저기 제 자리예요. 과간이 아니에요. 정말 역겨서 못 들어봐요. 이번에 문제 출제부 난이도가 엉터미야. 그 현생 걔 또라이 아니야? 왜 문제를 이렇게 내고 있어? 어머 나도 그런 것 같아. 스카이 키스야. 호프 광장이에요. 학교 생활 다 관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그냥 즐겁게 호프나 마시지. 이 개입이에요, 개입. 감나라, 대치나라, 교장은 어떻고, 교감은 어떻고, 학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타인을 가리키는 사람, 교사는, 이런 말 있잖아.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게 유래가 이거예요. 선생이 하도 속 썩어서, 이렇게. 다 속 썩어서. 똥에도 영양가가 없다 했죠. 똥까지도 영양가가 싹 발려내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거예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인데 여기다가 선생똥은 개도 안 먹어. 선생들 아주 개들 왜 그래 개 선생? 막 이렇게. 지가 선생하지. 이런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입하면 안 되는데 성격 고쳐야 돼요. 이럴 때는 우선 상담에 관한 관심을 기르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진상이지만 또 감사를 표해야 돼요. 이게 상담사의 운명입니다.
부모의 이런 거 진상들을 마음을 못 잡아주면 상담사 못 해요. 부모의 상담 관여와 관련된 욕구, 생각, 두려움 등을 탐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뭐 근데 상담사가 전문가니까 상담사에 맡겨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욕을 용어가 지시하고 간섭하려는 평소의 양육 방식 태도를 유지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고 당부하고 탐색한 것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상담은 자녀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을 돕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자율성을 위해서 조금 독립적인 자아를 심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전문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게 쭉 이런 거 갖고 이제 말짓기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 강의하면 저도 목이 아주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잠시 목을 죽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